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11월 8일 목요일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무사히 그리고 무난히 종료가 됐죠. 예, 그러면서 미국 주가가 2%대 급등했습니다. 지수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2% 올랐고요. 나스닥은 2.64% 오르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시아 증시가 대체적으로 좀 약했고요. 우리도 밀려났습니다.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다는 얘기가 장중에 부담을 줬었는데요. 예, 그 얘기도 분명히 시장 영향을 줬겠지만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좀 단기 반등에 대한 기대치 충족, 기대치를 좀 메운 듯한 느낌들을 받으면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예, 일단 미국의 강세 그리고 이제 선거 이후의 분위기들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가 관심사인데요. 야간 선물도 1.6%가 올랐고 미증시도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기대는 해봅니다만 예, 또 미국만 잘 가고 우리가 흐름이 약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 또 섣불리 호락호락 기대만을 갖기에는 좀 어려운 장세입니다. 중간 선거 이후에 이제 뭘 주목해야 되는지 전략들 차분히 짜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마케돈 1부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코스피는 장중 2,100 그리고 코스닥은 700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선들을 터치를 했었는데 결국은 좀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줬습니다. 예. 자칫 잘못 읽으면은 중간선거 결과 때문에 빠진 줄 알겠어요. 예. 그게 절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화당 우리 예상대로 중간선거 결과가 나왔죠. 좀 해야죠. 예. 민주당이 먹게 되면은 트럼프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어서 긍정적이고, 네.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공화당이 먹게 되면은 트럼프의 친시장 정책이 이어지니까 긍정적이고,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중간선거 결과가 나오면 불확실성 해소로 올라간다라고 봤습니다. 사실 어제 이 북미 고위급 회담 취소 얘기만 안 나왔으면 그 그림 그대로 맞아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발표된 부분이 좀 부담을 좀 안긴 거죠. 사실 그것뿐만 아니고 어제 연기금 매매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어제 연기금이 코스닥 시장에서만 1,300억대 매물을 쏟아 부었어요. 네. 들리는 얘기로는 중소형주 2개를 털었다, 별의별 얘기들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장 끝나고 나서 연기금 매도 상위 종목들 한번 쭉 열어보니까 평소 거래량을 훌쩍 뛰어넘는 연기금 매도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루에 한 10만 주 정도 거래가 나오던 A라는 종목이 어제 연기금 매도가 12만 주 나오고 이런 식으로 쏟아진 물건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어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간밤 미증시 결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중간선거 결과 나오고 나서 시장이 우려하는 바가 없거든요. 긍정적으로 읽고 있거든요. 우리도 당연히 읽어야 되는 긍정적 그림인데 어제는 우리가 참 운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몇 번째 이 대북 이슈 가지고 흔들어 먹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대세에 영향을 줄 뉴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간밤에 트럼프 이 코멘트 들어보니까 내년 초에 만날 거다. 그냥 단순 일정이 안 맞아서 연기했을 뿐이다. 제재 해제, 대북 제재 해제 나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북한의 호응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코멘트가 또 뒤따라 나온 걸로 봐서 어제 우리가 홀로 단독 이 마이너스 이슈를 좀 반영을 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을 좀 어루만질 수 있는 오늘 증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첫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중간선거는 불확실성을 끝냈으니까 더 이상 중간선거 가지고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요 얘기는 좀 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이제 이 하원 의장이 이제 민주당 쪽으로 이제 바뀔 텐데 네. 그쪽에서 이제 얘기 나오는 거 들어보니까 중국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스탠스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이전이랑 뭐 민주당이 하원 장악한 다음이랑 뭐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라는 얘기도 이제 솔솔 나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게 있어요, 사실은. 예, 뭐가 달라지냐 하면 이제까지는 뭐 행정명령이다 뭐다 하면서 독단적 그림이 좀 많이 섞인 상태로 그러니까 탑다운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위가 까래니까 까는 식의 조치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제 그렇게 흘러가기에는 좀 무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시장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은 아니니까요. 간밤 NDF가 많이 밀렸거든요. 어제 환시 보시면은 장중 크게 밀리다가 예. 대북 고위금회담 취소됐다는 얘기 나오면서 낙폭 다 메꿔 버리면서 끝을 냈는데 어제 1123원 정도에서 끝났죠. 근데 지금 간밤 NDF 종가 보니까 1116원대예요. 오늘 아마 원달러 꽤 많이 빠질 텐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일 좀 우리 시장 뭐 대북 고위급 회담 무산됐다는 소식으로 밀려났는데 자칫 잘못 읽으면은 중간 선거 때문에 밀린 줄 알겠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오늘 상당 부분 돌릴 수 있습니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중국 만나는 게 취소된 게 아니니까요. 네. 우리 폼페이오하고 이제 김영철 이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거고 뭐 취소된 것도 아니고요. 연기된 거고 그 부분이 아쉬움을 좀 많이 남긴 상황입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올 한 해 동안에 대한민국 주식이 이만큼 빠졌는데 이만큼 빠지는 거에 상당 부분은 10월 달에 빠졌어요. 사실 우리 9월 시장까지만 해도 괜찮은 증시였습니다. 뭐 잘 버티는 거였어요. 뭐 일정 부분 내주기는 했지만 옆에서 중국 증시 뭐 픽픽 쓰러지고 있는 거에 비하면 잘 버티고 있는 거였어요. 문제는 10월 달에 터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10월 달에 낙폭이 또 깊고 뭐 사실 주식 시장에서 제일 호재라고 하면은 낙폭과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일반적인 레벨보다 더 밑으로 내려와 있었던 상황이고 굳이 또 이유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뭐 금리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미중 무역 전쟁 얘기를 워낙 많이 했었고 뭐 더 격화될 수 있다라는 쪽의 얘기가 한동안 뉴스 플로우로 장식을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 뉴스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그런 식의 뉴스 플로우가 아니죠. 뭐 해결할 뭐 용의가 있다, 만날 뭐 용의가 있다, 뭐 언제 만나자 이런 식의 기사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밀고 내려갔었던 요인들이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제 하는 말인데 트럼프한테는 표가 필요했을 거고요. 어제 뭐 상원 수성한 거는 뭐 자축하고 있습니다만 하원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겠죠. 표가 필요했을 거예요. 표가 필요하면은 이 지지층들의 결속을 다지는 코멘트도 많이 필요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 하기 전까지는 결속을 위한 센 얘기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선거용 발언들도 많이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는 나중 일이고 일단 내뱉는 건 쉬운 거니까 그래서 선거용 코멘트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뚜껑을 열었다 닫았죠. 이제 중간 선거 끝났으니까요. 그럼 이제서부터는 선거용 코멘트가 아니고 실질적인 코멘트가 나갈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까지 나왔었던 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 이 코멘트에서 더 악화되는 이 방향보다는 완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때마침 또 이 움직임에 급한 물건들은 또 다 털려져 나갔어요. 이게 팔고 싶어서 판 것도 아니고 사실 털려져 나간 거죠. 한 달 사이에 신용잔고가 24%가 빠졌대요. 뭐 안 털린 입장에서 보면은 신용 안 쓰고 뭐 레버리지 안 일으키고 그냥 현금으로 주식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급한 물건 뭐 잘 나갔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또 털려나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만큼 또 아쉬운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12조 뭐 가까이 나오던 신용정 10월 초만 하더라도 11.8조 뭐 이렇게 나오던 게 최근 시장에서는 9조를 한번 깨는 모습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급한 물건들은 또 이미 또 다 빠져나간 상황이어서 올라간다라 그래서 이게 매물이 막 쏟아질 만한 물건들도 사실 없습니다. 오르기 시작하면은 가볍게 오를 수 있는 시장 분위기고요. 어제 우리가 거래소 CP를 마이너스로 장식할 만한
날이 아니었는데 어제 나왔던 이 북미 고위급 회담 취소 뉴스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거고 이게 더 악화되지 않고 간밤 사이에 트럼프 마사지를 받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상당 부분 돌릴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방향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 선거는 뭐 어쨌든 우리가 예측했던 것처럼 블랙스완은 없었고 불확실성의 해소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미증시 올랐고요. 어제 우리 노이즈를 좀 극복할 걸로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두 번째 순서는 이런 상황에서 뭘 공략할 것이냐, 어떤 찬스를 쓸 것이냐, 어떤 대타를 낼 것이냐,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몇 가지 종목들을 찾고 있는데 오늘 어떤 얘기할까요? 오늘도 컨셉을 좀 재밌게 네. 잡아봤어요. 오늘은 두 종목 얘기를 할 네. 거고요. 어제는 농심 얘기를 했죠. 사실 어제 농심이 장중 7%까지 갔어요. 네. 예, 잘 갔는데 어제 장만 아니었으면 잘 버텼을 텐데요. 좀 아깝습니다. 어쨌든 맨날 줄창 빠지기만 하던 종목이 어째 큰 바운드를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의미가 있죠. 오늘 시장에도 추가적으로 기대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이 차트 보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제가 다시 종목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들이민 종목이 대한항공이에요. 항공주 네, 쪽, 항공주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요즘 뭐 제주항공서부터 뭐 항공에 항자 들어간 건 요즘 다 올라갑니다. 네. 근데 그렇게 보는 가장 심플한 이유는 딱 두 가지만 보면 된다. 뭐 유가 물러서 날아가는 거 아니니까 유가 보면 되는 거고. 네. 뭐 외화부채가 많으니까 $1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유가 떨어지고 $1 떨어지면은 항공주 뜬다. 이 컨셉이었거든요. 근데 먹혀 들어가죠. 요즘 수급 제일 좋은 업종 중에 하나가 항공업종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옆에다 제가 차트를 하나 더 붙여놨는데 여기 지금 유가하고 인플레이션을 같이 그려놨어요. 여기는 뭐 한눈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유가하고 인플레이션의 궤적이 어때요? 동일하게 움직인다. 똑같이 움직이죠. 예. 그러면은 여기다 쓰면서 할까요? 유가가 올랐다. 그럼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 오르겠구나. 네, 패드가 바빠진다. 이 공식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읽죠. 유가가 떨어진다. 물가 부담이 떨어진다. 물가 부담이 떨어지면 패드의 매파적 세체가 떨어진다. 그럼 이거 시장으로 읽어도 긍정적 재료입니다. 근데 오늘은 옆에 그림을 같이 한번 볼게요. 최근 보게 되면은 이 미국의 부동산 지표들이 조금씩 슬로우하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관련주들이 요즘 시장에서 상대 강도가 크게 꺾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미국의 주택 가격이 시들해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모기지 금리의 수요도 같이 떨어질 겁니다. 미국은 우리처럼 현찰로 박아서 집 사는 게 얼마 안 돼요. 다 모기지 처리를 많이 하죠. 물론 거기도 돈 많은 사람이야 그냥 사겠지만. 근데 여기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모기지 수요가 떨어지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 금리 자극이 덜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그림도 같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기지 금리가 주택이 안 좋아서 모기지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상승폭이 둔화된다는 얘기는 경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초하락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패드가 뭐 갈 길 바쁘게 막 뛰어갈 이유가 상대적으로 또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요인 아닙니다. 유가에서 출발했지만 패드의 시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여러 이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 읽어보면 시장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라는 쪽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요즘 뭐 한창인데 나오는 기업들 보면서 많이들 느끼셨겠습니다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아요. 어닝 쇼크가 많아요. 어닝 쇼크가 많죠. 네, 그래서 요즘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좀 힘 빠지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읽으면 서프라이즈 발표하는 기업들은 다음날 완벽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그래서 오히려 종목 골라내기에는 굉장히 편해진 시점이고 이 분위기를 보다 보니까 4분기 가이던스가 높게 형성이 안 되죠. 그래서 4분기 실적 컨센을 지금 뭐 내리고 있는 와중이고 원래 이 실적 추정에는 낙관적 편향이 존재합니다. 이 숫자들 모여 있는 거 다 해당 업종 애널리스트한테 네 그거 실적 얼마 나올까 이거 다 물어본 다음에 썸값 때려가지고 나오는 실적들이거든요. 그럼 본인이 커버리지하는 그 종목에 대해서
실적 추정을 낮게 하는 이 성향보다는 높게 낙관적으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관적 편향을 감안하고 시장을 읽어도 눈높이 자체는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눈높이가 미리 낮아지면 쇼크 가능성은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향후 시장에 하나 집어볼 수 있는 대목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종목을 적극적으로 고릅니다. 어제 농심에 이어서 오늘 음식료에서 하나 더 꼽아봤는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닝 쇼기 일반적인 시점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은 이거 다음날 스포트라이트가 제대로 오더라라는 겁니다.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하면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리온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오리온 하면 초코파이죠? 네, 오리온 하면 초코파이입니다. 오리온 초코파이가 뭐 어디서 제일 인기가 많을까요? 물론 군대에서 인기가 제일 많겠죠. 네, 중국. 네, 중국이에요. 이 담 회장님이 화교 출신이시잖아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 오리온이 중국 기업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한국의 롯데가 한국 거냐 일본 거냐라고 논란이 한번 얘기를 나왔었던 것처럼 사드 딱 터지고 나서 중국 거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많이 굴러갔었던 상황입니다. 사실 그 이후에 오리온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주가 부분 아시겠습니다만 고생 좀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제품들은 계속 들이밀었어요. 뭐 초코파이, 뭐 짝퉁도 많고 뭐 다른 이 새로운 스낵들을 많이 집어넣은 거죠. 지난 2분기 실적 때는 이 부담이 존재하면서 어닝 쇼크 나왔습니다. 주가는 더 빠졌죠. 그러고 나서 이번 3분기 실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이 기대치보다 월등히 잘 나오는 거예요. 컨센서스보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시장에서는 사드 우려도 있었고 녹록치 않았을 텐데 2분기 때 마케팅 비용 엄청 쓴 것도 있었고 3분기 때는 많이 좋아졌구나 라고 시장이 읽은 겁니다. 뭐 순이익 떨어진 거는 이건 좀 오해하실까 봐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순이익 떨어진 건요. 이 중국의 중국 법인이 홍콩 지주사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배당을 이번 특별배당 쪽으로 1,000억을 때렸거든요. 그거를 이제 빼고 있다 보니까 컨센보다 낮게 나온 거지 영업적인 측면이 아니니까 영업으로 봤을 때는 컨센을 넘어서는 실적을 냈다. 주가 한번 차트 열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 밑에서 나온 첫 봉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기관 수급이 무지하게 좋았어요. 어제 평소 거래량이 오리온이 10만 주 정도가 안 되는 날이 많은데요. 네, 어제 기관 매수가 17만 주가 떴어요. 그러면은 평소 거래량을 뛰어넘는 기관 매수가 잡힌 날이고 어제 총 거래량은 무려 70만 주가 떴으니까 어제 달라붙을 애들은 어제 상당 부분 미리 달라붙은 거죠. 그래서 시장의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이 초입에 나오는 전형적 모습이잖아요. 거래가 확 늘면서 이 나오는 것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리온이고. 네, 두 번째 종목은 네. 파라다이스입니다. 어제 연기금 매도 상위 종목을 열어보면 뭐 나스미디어 어제 나스미디어가 제가 적어왔는데 연기금 매도가 44만 주예요. 전일 거래량이 76만 주였습니다. 평소 거래량이 한 10만 주 정도 나와요. 죽으라는 거죠. 예. 뭐 안 빠지면 이상하죠. 어제 20%인가 빠졌죠. 그 다음으로 이제 뭐 파라다이스 이런 데들 엄청 많이 팔았어요. 그냥 연기금만 아니었으면 어제 매도가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기금 매도가 집중이 됐어요. 제2 콘텐츠리 고영, 뭐 아프리카 TV, 뭐 동국제약, 테스, 서울옥션, 휴원스, 원익 IPS 이 종목들 쭉 다 열어보시면 어제 연기금 뭔 일 있어요? 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어제 코스닥 1,300억 팔았으니까 뭐 펀드를 털었네 말았네 뭐 얘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제 어쩔 수 없이 문매를 두드려 맞은 애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애를 피킹을 하는 거죠. 파라다이스입니다. 여기 표 한번 보시면은요. 10월 실적이 지난번에 나왔는데 잘 나왔어요. 네. 물론 지금 파라다이스 시티 비용 문제로 인해서 아마 4분기 때 어닝은 좀 부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투자한 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게 나중에 또 돈이 될 것들이고 나중에 돈이 됩니다를 증명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10월 드롭이 그러니까 이 게임하려고
이 칩으로 바꾼 돈이죠. 드랍이면 이게 이제 다시 회사로 돌아온 게 얼마만큼 회사가 돈을 다시 땄냐니까 홀드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드랍을 보니까 지금 중국 VIP 드랍이 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매출액단 보면 되죠. 매출액 읽기 굉장히 쉽잖아요. 매출액 보면은 레벨 자체가 이번에 한 단계 위로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3분기 실적, 뭐 4분기 실적 우려 좀 있는 상황인데 이거 우려보다는 그 기준점만 넘기면은 오히려 기대감이 될 수 있겠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좀 지나간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양쪽의 수급이 매우 좋았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파라다이스는 예전에도 우리가 방송에서 몇 번 언급을 했어요. 그렇죠. 그 완전 초저가격일 때서부터 코멘트가 나갔고 지금은 그거보다도 주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이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어제 연기금 매도가 뭐 문매도로 쏟아진 몇몇 종목들 중에서 피킹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골라본 파라다이스까지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리온하고 파라다이스 두 종목을 오늘 분석을 하면서 보셨습니다. 연기금의 서대 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글쎄 뭐 원인들은 좀 기사가 나왔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CFO가 바뀌었으니까 뭐 전반적인 전략이라든지 혹은 뭐 매니저라든지 운영업체가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좀 새로 이제 바뀌게 되면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뭐 추정하건대 좀 기사가 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변화는 뭐 충분히 있을 수도 있겠다 보입니다. 예. 오늘 전략 정리하겠습니다. 네, 잘못 읽지 말자라고 네. 오늘은 강조 많이 했어요. 북미 이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면서 우리한테 던진 충격이지 중간 선거 결과가 던진 충격이 아닙니다. 간밤 사이에 이걸 어루만졌으면 오늘은 반등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국면이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만나서 시장에 대한 시각 또 관심 종목까지 좀 골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